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생활문 쓰기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3남매가 얼마 전 이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어린이 100일장 공모전 상문 부분에서 저학년부와 고학년부에서 좋은 성적으로 수상하였습니다. 주제는요, 가족과 나눔에 관한 글로 200자 원고지 7매 이내로 작성하기였습니다. 이후에 초등학교 5학년에 다니는 아이가 국어 과목 생활문 쓰기 수행평가도 생활문으로 보았다고 이야기해줘서 평소에 제가 아이들과 연습했던 방법을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몇 가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생활문 글감은 가까이 주변에 있다. 실제 경험에서 찾기. 질문하고 기록해서 기억을 살리기. 예를 들어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요, 가족과 나눔이었는데요. 저희는 이 가족이라는 주제를 하기로 정한 후에 평소에 나누었던 대화 질문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가 쓴 글의 제목은요, 아빠는 늙은이 애벌레였습니다. 이 글은 어느 날 저녁밥을 먹다가 아이가 아빠는 늙은이 애벌레라고 말하여서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나이가 많아서 사람들은 성충이라고 생각하지만 나와 놀다 보면 이 친구인지 아빠인지 헷갈릴 때가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되어야 이 성충이 되는 걸까라고 재차 물으니 80이 넘은 할아버지 정도 되어야 성충이 되어 훨훨 날기 시작한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날 저는 바로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꼭 이 글감으로 글을 써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때 저뿐만 아니라 아이에게도 그날 일기장에 기록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해주며 서로가 기록을 통해 기억을 하며 시간이 지나도 그 이야기를 다시 하며 글로 써보았습니다. 몇 줄 읽어드리면요. 제목, 아빠는 늙은이 애벌레. 아빠가 48이니까 애벌레 중 늙은이 애벌레이다. 나는 9살이니까 아직 허물도 못 벗은 아기 애벌레이다. 아빠는 어린이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나와 잘 통했는데 보기에는 나비인 것 같아서 아직 나비가 된 것 같지는 않다. 우리 할아버지는 85인데 할아버지 정도 되어야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나비가 되는 것 같다. 두 번째는요, 느낌을 살려 쓴다. 초등학교 2학년에 다니는 여자아이와 남자아이는 남매둥입니다. 반도 같은 반이어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일상을 함께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여자아이가 이런 말을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엄마, 제가 급식 당번일 때 민우에게 남는 반찬을 식판에 더 놓아준 적이 있어요. 저는 그때 쌍둥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좋은 점이네. 그런데 같은 반이라서 불편한 마음은 없어? 라고 물어보니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쌀알 같다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쌀알? 왜 쌀알이라고 느낀 거니? 내 쌍둥이 동생은 흰쌀알 같다. 왜냐면 흰쌀알이 모여서 힘을 내주는 밥이 되니까 항상 든든하다. 그리고 가끔은 구운 닭가슴살 같기도 하다. 왜냐면 내 쌍둥이 동생도 포근하니까 말이다. 내 쌍둥이 동생아 사랑해. 세 번째, 글쓰기 시작이 막막하시다고요? 그럼 여기 다양한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글을 시작해보세요. 저희 초등학교 5학년에 다니는 아이의 글을 보면 글을 쓸 때 첫 시작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이 될 때가 많은 것 같았습니다. 서두를 어떻게 열면 좋을까? 이럴 때는요, 대하로 시작하기, 흉내내는 말로 시작하기, 사건으로 시작하기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글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무슨 대화를 했는지 아니면 그곳의 장소, 상황은 어땠는지 생각하며 서두를 열어봅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 제 생일에 있었던 대화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날 태풍이 와서 비가 세차게 내렸는데요. 아이들에게 강하고 튼튼한 우산을 양보하고 저는 얇은 양산을 쓰고 출근할 때 아이들은 엄마 우산 사드릴게요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이 하나의 대화문이 서두를 알리며
엄마 생신날 선물을 미리 준비하지 못한 아이의 불편한 마음과 함께 우산을 사드리려고 학교에서 오자마자 문방구로 동생과 함께 달려갔던 일을 써보았습니다. 너희들이 엄마 생각을 많이 했구나. 정말 고마워.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림책 구름방의 홍비홍씨가 우산을 들고 날아오르는 것처럼 나도 함께 날아갈 것 같았다. 엄마는 우산이 펴지듯 나의 마음을 필 수 있게 해주는 미소로 우리를 바라보셨다. 저는 아이들과 글을 쓸 때 평소 연습하기를 하는데요. 제가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느낌 자세히 넣어쓰기 연습. 예를 들어 지난 주말 우리 가족은 목공예 체험을 갔습니다. 그곳에서의 망치 소리는 마치 가로를 열고와 같았습니다. 이것을 빈칸으로 두고 아이가 써보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만들어본 독서대를 보니 내 마음이 뭐뭐처럼 뿌듯했습니다. 이렇게 문장 중간에 가로를 넣어두고 어떤 느낌이었을지 써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 넣어쓰기 연습. 미술 시간에 필요한 준비물을 챙기려고 색연필을 찾았는데 색깔이 하나 없어졌습니다. 저는 동생이 쓴 것을 알고는 물어보았습니다. 오빠 색연필 하나 어디 갔어? 동생은 모르겠다며 왜 자기한테 그러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는 그때 그 뒤로 뒷문장을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쓰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들과 실생활 속에서 해보았던 글쓰기 연습에 대해 말씀드려 보았는데요. 생활문 쓰기, 아이가 이야기하는 것에 귀 기울이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인터뷰하며 물어봐 주세요. 그 속에 진주 같은 글감이 반짝이는 별들의 문장이 풍성하게 담겨져 있을지 모르니까요. 다음에 또 다른 책 이야기로 만나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